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대학은 여러분들 금방 이름만 들면 알 겁니다. 그 이 대학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이름에 관련된 그 정체성의 어떤 혼란에 좀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예일 대학교인데요. 예일 대학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이제 그 하버드 대학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명문 대학교죠. 근데 이 예일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근에 예일 대학교의 어떤 그 이름을 따온 하나 예일 대학교의 어떤 큰 그 후원자죠. 거의 창립자와 마찬가지인데 그 창립자 마찬가지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나 좀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좀 이렇게 떳떳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예일 대학교를 있게 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성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실 예일 대학교는 이제 노예 소유자이고 노예 무역업자인 엘리후 예일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 엘리후 예일은 이제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일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예일 대학은 노예 무역상이 세웠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예일 대학교는 이제 1701년에 10명의 목사가 설립한 대학이죠. 그래서 뉴욕과 그 보스턴의 사이에 위치한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런데 이 예일 대학은 이제 초기에 그 엘리우 예일이라는 사람이 거액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뉴 헤이븐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 기부자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교로 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일 대학교는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을 뭐 5명이나 배출하고 노벨상을 60명이나 배출을 했고 또 뭐 잘 아시는 부시 대통령 부자, 빌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또 클린턴 국무장관, 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일대 출신이고 재계로서는 모건 스탠리 설립자라든지 블락스턴 회장 이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일 대학을 나왔죠. 특히 이제 법대가 유명하고 인문사회 예술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이제 전통이 있는 그런 명문 대학교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정도 지금 흘렸죠. 저기 설립된 지가. 그런데 이 기부자 예일이라는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고 무역상이다. 그래서 이 대학명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예일 대학에 이제 그 뭐랄까 하나의 단과 대학인 카런 칼리지가 있는데 이 카런 칼리지란 대학을 이제 그레이스 머레이 호러 칼리지로 최근에 바꿨죠. 왜냐면 이 카론 칼리지도 노예 옹호자였던 존 카론의 이름을 따서 이 단과대학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명예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과대학 하나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일리우 예일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예일리우 예일은 이제 영국의 동인도 의사의 총독 출신인데 인도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다이아몬드 무역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무역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1649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3세 때 다시 이제 런던으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애를 낳고 다시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간 거죠. 런던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1670년대 이제 소위 동인도 회사, 즉 이스트 인디안 컴퍼니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동인도 회사는 이제 1600년대 초에 세워진 민간 회사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동인도 회사는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인도의 마드라스의 이제 동인도 회사에 이제 그 인도 현지 집으로 파견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쭉 일을 하면서 그 현지에서 결혼까지 세인트 메리 교회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공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지만
개인적인 무역, 개인적인 사업에 힘을 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무역에 관여를 해서 이 다이아몬드로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일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1687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취직한 지 약 17년 만이죠. 17년 만에 이제 이 동인도 회사의 상관장, 그러니까 인도 현재 총독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한 이제 5년 정도를 총독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동인도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699년에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1713년부터 18년 사이에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이 대학에 기부를 해서 그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으로 이제 본인이 예일 대학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3세 때 1727년에 이제 엘리오 예일은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예일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벌었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인도에서 한 27년 정도를 근무했는데 이때 이제 엘리오 예일은 개인적인 사무역을 많이 했어요.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영국의 예일이 근무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 동인도 회사는 이제 1601년에 이제 설립한 민간 무역회사로서 이 아시아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이제 배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 및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의 상품을 이제 사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가고 혹은 이제 아시아 영내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이제 그런 걸 했죠. 특히 이제 이 영국의 EIC는 이제 인도 상품의 무역을 거의 독점을 추구했는데 캘리코 면직물이라든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면직물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 면직물 사업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독보적인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드라스는 지금의 첸나이라고 하는데 이 마드라스에 이제 이 동인도 회사의 본부가 차려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인도 상품을 수입을 했고 또 인도의 어떤 나중에 징세권까지 획득을 하고 또 이제 동인도 회사의 보호를 받는 번왕국이라고 하죠. 이 번왕국을 통제를 하면서 하나 일개 회사가 인도 대륙에서 영주적인 그 지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파워가 세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바로 영국의 어떤 인도를 식민지화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인도 회사는 이제 거기에 속하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무역을 많이 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봉급도 이제 낮으니까 봉급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즘 뭐 증권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몰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봉급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주식 투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무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도까지 온 사람들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멀리 항해를 해서 왔으니 거의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인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한마디로 인도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시아에 가게 되면 정말로 아시아 가면 보물섬이 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서 이제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까지 혹은 동남아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그러한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무역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직원들이 사무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역을 어떤 형태로 한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도와 유럽 간의 이제 개인 무역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개인 소지품 명목으로 이제 아시아 상품을 이제 유럽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가는 배에 이제 자기 물건을 좀 함께 가지고 가서 혹은 실어 보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가로
유럽 시장에 파는 방법. 그럼으로써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시아 역내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워낙 멀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 즉 인도에서 뭐 동남아시아, 또 중국에서 일본,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이제 말라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국과 일본과 인도와 동남아 간의 특산품을 서로 무역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그 사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선박을 이제 구입해서 뭐 단독으로 구입하든 뭐 공동으로 배를 사든 간에 이 선박을 구입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다른 타 선박이죠. 응? 뭐 예를 들면 무슬림인 선박이든 뭐든 간에 동남아 그 말레이족 선박이든 간에 그런 타 선박을 활용해서 운송이라든지 교역하는 거.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인도와 유럽 간의 개인 무역, 그 다음에 아시아 역내 무역, 이걸 우리 컨트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 방법으로 이제 엘리후 예일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무역을 영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예일은 이제 이 다이아몬드 밀수 사업하고 현지 사무역으로 이제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상당히 사업 수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과연 그러면 예일의 이런 사무역, 이런 사무역이라든지 사무역과 그 다음에 예일이 이제 그 동인도 회사에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정 행위는 없었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의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지위가 높았으니까 이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무역 행위를 했다는 그런 어떤 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일의 그 개인 무역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이아몬드 무역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골콘다 지방, 중부 지방에 이제 대야 광산으로 유명한데, 이 골콘다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골콘다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무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역내에 사무역을 했는데, 아시아 역내에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로 서로 특산품을 이렇게 운송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무역이죠. 뭐 중국의 비단을 또 인도로 가져오고, 인도의 면직물을 동남아시아로 가져가고, 또 일본의 은을 또 이제 마카오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무역이죠. 그런 이제 사무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자기 자신의 배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사무역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 축제에 대한 의심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무역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총독 동인도 회사한테 자기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일종의 특혜를 줘서 어떤 무역 행위를 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일에 대한 그 비리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인맥도 갖고 나왔고, 이 예일은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로비를 했겠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이제 처벌 없이 귀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일이 이제 그 개인 사무역에서 그 다이아몬드 무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나왔던 골콘다 지방은 굉장히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조금만 파도 다이아가 나왔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부분 이 골콘다 다이아몬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측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사, 그러니까 모자를 쓴 신사가 이렇게 하늘에 쭉 떠 있는 장면이죠.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이 골콘다예요. 1953년도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르네 마그리트는 상당히 그 뭐랄까 이상주의자, 그 초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골콘다라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골콘다를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골콘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늘에서 남자들이 쭉 떨어지는 모습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중에 자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골콘다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상당히 좀 추측하기 어려운,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그림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인도의 골콘다를 의미하는 그런 그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엘리오 예일은 노예와 과연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노예를 뭐 이렇게 소유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노예는 이제 소유를 그래도 일부는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보면은 엘리오 예일이 가운데 앉아 있고 맨 오른쪽 끝에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애가 바로 보는 것처럼 이제 노예죠. 노예, 흑인이죠. 흑인. 흑인 노예를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로 봐서 이제 이 엘리오 예일은 노예의 옹호론자이고 노예의 무역업자다, 이렇게 이제 지탄을 받아서 예일의 이름을 딴 대학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해서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 인도나 아랍 지역은 이제 보통은 이제 가신 노예를 많이 뒀죠. 그리고 비교적 노예가 이제 좀 자유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팔려나간 아프리카 노예하고는 좀 다르죠. 아프리카 노예는 순수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갖고,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유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인도 쪽에서 노예는 뭐냐면 어떤 신분이 꽤나 자유로워서 이쪽 아프리카 노예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달랐다. 아무튼 뭐 예일은 이 장사꾼이니까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이제에 밝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예 무역에 관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일 대학교는 노예 트레이더, 노예 상인이 상인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오 예일은 어떤 평가를 당시에 살아생전에 받았는지를 간단한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이 장 샤르당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다니엘 샤르당 형인데, 다니엘 샤르당은 바로 이 엘리오 야울의 친구입니다. 같이 동갑내기 친구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사업을 같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 사업도 같이 했고, 또 이제 영내 무역도 함께 하는 자기 사업 파트너인데, 그 사업 파트너 형이 장 샤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런던에 살고 있는데 이 엘리오 예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사람은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언제나 방어적이다, 한마디로 하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건, 단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고 정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 석관이 바로 이제 엘리오 예일의 묘인데, 이 묘지 앞에 석관의 비문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태어났고 유럽에서 자랐고 아프리카를 여행했고 아시아에서 결혼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부를 이루었다. 그는 런던에서 사망을 하였다. 많은 좋은 일을 했고 나쁜 일도 조금 했다. 모든 것은 평등하니 그의 영혼이 자비에 의해서 천국으로 비상하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엘리오 예일의 묘제 비문에 써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엘리오 예일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예일대학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도 이런 논란에 이렇게 좀 쌓여 있어서 조금은 학교의 명예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으로 이제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교에 얽힌 그런 스토리,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